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난은 거의 사하라 사막, 1년에 한두 방울 내리는 강우량을 가진 달궈진 프라이팬. 그린그래스 어버홈은 꿈도 못 꾸는 곳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곳인데 무슨 동네 아파트 분량 나오는 것보다 더 못한 공급량을 보이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곡선,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모자라게 되면 자연 수요는 쌓이게 돼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원활한 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급증할수록 가격은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공급이라는 생날것에 물량이 없는데 아무리 민간 건설사의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수익률을 제고해 준들 막혀있는 공급이 댐의 수문을 여는 것처럼 터져나오기란 어려운 일이죠. 집이란 건 최소 3년이 지나야 그 골격을 볼 수 있는 죽순과도 같은 인내가 필요한 곳인데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으로 오해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음이 아닌 지금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시장을 향해서 이상한 시그널을 주니까 얘네들이 담합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왜 건설사에게 수익률 제고를 정부가 걱정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자유시장 경제 자체의 자율신경을 방해할 수도 있는 잘못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도 생물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켜서 수요와 공급이 링 안에서 치고받으면서 파이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심판이 링 안으로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뭔가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면 항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공급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정책의 피해자는 건설사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리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이상한 판세가 짜여지게 됐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실익을 얻은 분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로 인해서 주변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분양은커녕 구축을 사려 해도 감당이 불감당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분상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들이 다 본 것처럼 이제 건설사들에게 수익률을 담보해서 공급을 더 풀겠다는 제스처는 ABC가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얘네들이 담합을 해서 지들이 그어놓은 수익률 제한선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급을 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건설사들은 깨진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퍼져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수틀리면 다시 셔터를 얼마든지 내릴 수 있으니 우선순위는 내 집을 가지려는 분들을 맡고 있었던 규제라는 빗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가장 민의에 가까운 접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울의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서울의 여러 단지에서 550세대 정도의 물량이 나오게 되죠.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들리는 서울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개봉 해피트리 앤 루브르입니다. 개봉동 기룬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요.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15층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295세대, 소규모 단지,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114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개봉동은 광명과도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명 같은데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르몬트로 광명 옆에 위치해 있죠. 교통환경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 도보 10분 안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군도 계명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으로 위치해 있고요. 소규모 단지이지만 그래도 역세 환경이 좋은 편이라 앞으로의 잠재성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6월에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 분양단지 바로 방배동 신일 해피트리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48세대로 구성이 돼 있죠. 일단 나홀로 아파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라도 독보적인 생존력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입지 백그라운드. 일단 방배동이라는 레드 카펫을 깔고 있는 곳, 방배동 대장단지가 유력한 DH방배, 바로 옆구리에 붙어있는 아파트죠. 거의 입지 깡패급 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 환경은 DH방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교통 생태계를 다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수역은 DH방배보다 더 가까워 도보 3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내방역도 도보권입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도 바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학구는 방배초등학교가 단지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죠. 바로 청담동,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단지.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 42세대고요. 한양빌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오게 되는 물량입니다. 여기도 나 홀로지만 동네가 동네인지라 굉장히 반짝거리는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청담역이 도보 5분이면 충분하겠고요. 강남구청역, 선정능력, 삼성중앙역까지 여기 거의 병풍처럼 펼쳐져 있네요. 단지 옆으로 연복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잠재성만큼은 자이언트 단지, 당첨만 되면 그냥 엔드게임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화곡동 더 리브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140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화곡역과 까치산역을 끼고 있는데요. 대략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 도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역에 대한 접근성은 괜찮다 봐야죠. 주변 학구는 월정초등학교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네요. 주상복합 형태라서 상권에 대한 접근성은 나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공급이 절벽 수준이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나오는 분양단지들, 특히 알짜 단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잘 골라내서 도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반포 쪽에서 나오는 인시그니아 반포도 148세대 정도를 분양 예정 중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틈새로 나오는 곳을 노리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체크하셔서 도전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양 일정이 뜨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만 일단 잘 해두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다음 주 6월부터 나올 방배동, 청담동, 반포동에서 나올 서울 분양 단지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진입할 만한 자격이나 자금이 되신다면 상급지 틈새를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소형 평수라도 역세 환경이 좋은 쪽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